자, 이번 시간에는 구슬, 공,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와 확률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은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라고 되어 있네요.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흰 공 2개와 검은 공 2개가 나올 확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슨 말인가요? 임의로 4개의 공을 꺼낸다라는 소리는 총 7개 중에 꺼낸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7개 중에 4개를 꺼내주시면 돼요. 그럼 7C4는 7C3과 같죠? 그러면 7 곱하기 6 곱하기 5 나누기 3 팩토리알. 그럼 이거 없어지죠? 35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흰 공 2개와 검은 2개가 나올 확률이라는 소리는 흰 공 3개 중에서 2개를 꺼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검은 공 4개 중에서 2개를 꺼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개 중에 2개를 다시 3개 중에 2개를 꺼내주고 그 다음 그리고죠. 그리고 동시에 꺼내는 거죠. 4개 중에 2개를 꺼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3 곱하기 4C2는 6이죠. 18가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확률은 35분의 18 이렇게 나오겠죠. 되겠죠? 답은 3번 돼야 됩니다. 그냥 꺼내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 문자 A, B, C, D, E가 하나씩 적혀 있는 5장의 카드와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 있는 4장의 카드가 있다. 이 9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임의로 나열할 때라고 되어 있죠. 일렬로 임의로 나열할 때. 그럼 9개가 무작위로 일렬 배열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9 팩토리알이 될 겁니다. 이때 문자 A가 적혀 있는 카드의 바로 양옆에 각각 숫자가 적혀 있는 카드가 놓일 확률. 그럼 우리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A가 적혀 있는 카드가 있을 텐데 양옆에 숫자가 놓인 카드가 와야 됩니다. 숫자가 적힌 카드가. 그죠? 그러면은 여기 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죠? 총 숫자가 4개 있죠. 그러면은 여기는 4가지가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는 몇 가지죠? 3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됐다면 이제는 이걸 한 덩어리로 보고 이게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건 예를 들어서 여기 1, 2가 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A 사용됐고 그죠? 1, 2 사용됐으니까 남은 거는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남았죠? 6개와 이거 하나. 다시. 그죠? 6개와 이거 하나. 그래서 총 7개 있는 거죠. 이게 여기 6개가 더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7개가 무작위로 나열되겠죠. 그래서 7 팩토리알 이렇게 될 겁니다. 전체 경우 수는 몇 가지였다고요? 9 팩토리알 이렇게. 그러면 7 팩토리알과 9 팩토리알을 약분시키게 되면 9 곱하기 8 남겠네요. 자, 4 약분시키면 2가 남고 3 약분시키면 3이 남으니까 확률은 6분의 1이 돼야 됩니다. 답은 4번 돼야 되겠죠. 되겠죠? 요거 한 덩어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알고 가셨으면 좋은 게 뭐냐면 학생들이 항상 질문하는 게 어떨 때 곱하고 경우의 수를 어떨 때 더하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안 헷갈리려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할 때 계산을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한다라는 말은 상황이 끝날 때까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계산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경우의 수들이 쭉 나오겠죠? 나오는데 그 경우의 수들을 곱해 주셔야 됩니다. 연속적으로 그 상황 안에서 경우의 수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상황이 종료됐는데 상황이 종료됐어요. 근데 또 다른 경우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경우의 수를 연속적으로 계산을 해주고 이걸 종료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황이 종료된 애가 하나, 둘 이렇게 있으면
이 경우의 수들을 최종적으로는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독립적으로 계산이 끝난 거고 이것도 독립적으로 계산이 끝난 거죠. 그럼 마지막에는 더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그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주머니 A에는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6장의 카드가 들어있고 B에는 이렇게 들어있다. 그리고 두 주머니 A, B와 3개의 동전을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다. 자, 보세요. 3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3이면 주머니 A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고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2개 이하이면 주머니 B에서 임의로 카드 2장을 꺼낸다. 이 시행을 한 번 하여 주머니에서 꺼낸 2장의 카드에 적혀 있는 두 수의 합이 소수일 확률입니다. 지금 요 네모 박스 안에는 상황을 2가지를 줬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그죠? 개수가 3개인 케이스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앞면의 개수가 2개 이하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동전 3개를 던집니다. 그러면 주머니에서 카드 2장을 꺼내겠죠. 꺼내서 그 꺼낸 2장의 카드에 적혀 있는 수의 합이 소수가 돼야 됩니다. 2개를 더해서. 자, 다시 3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3개 나오면 A 주머니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2장을 꺼내겠죠. 2장을 꺼내서 그 두 숫자의 합이 소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까지 와야 계산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또 어떤 케이스도 있죠. 앞면의 개수가 2개 이하면 B를 선택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또 2장을 꺼냅니다. 그래서 이 2장의 합이 소수가 된다면은 계산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케이스대로 계산하는 경우와 이 케이스대로 계산하는 경우를 각각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전체 경우의 수부터 계산을 해볼까요? 먼저 전체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는 동전 3개를 던지죠. 3개를 던지고 이 주머니에서 2개를 꺼냅니다. 그죠? 그러면 동전 3개를 던지니까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될 테고, 그리고 6장 중에서 2장 꺼내는 거죠. 그래서 6시 2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8이고 얘가 지금 6시면 15 되겠죠. 계산하면 120이 되겠네요. 전체 경우의 수는 120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동전 3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3개이면 그러면은 동전 3개에서 앞면이 3개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얘는 한 가지입니다. 그죠? 셋 다 앞면이 나오면 되니까. 그러면 그리고 나서 A 주머니를 선택할 겁니다. A 주머니에서 2장을 꺼내겠죠. 그러면 2장을 꺼내서 자, A 주머니에서 2장의 합이 소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숫자를 보니까 1, 2, 3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소수는 일단 2가 가능하죠. 그 다음 3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5가 가능하죠. 7은 가능한가요? 여기서 2장을 더해서 7이 될 수 없죠.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2가 나온다라는 소리는 6장 중에서 2장을 꺼내는데 2장 중에서 2장을 다 꺼내버리면 되죠.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 3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죠? 3이 되는 경우는 1, 2 이렇게 꺼내면 되죠. 그런데 1이 2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장 중에서 한 장을 꺼내고 또
2도 2장이 있습니다. 2장 중에서 한 장을 꺼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4장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다시 앞에 제가 그 주사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시2라고 말하는 순간 이 컨비네이션 기호는 서로 다른 6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은 6개 중에서 2개를 꺼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금 같은 걸로 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4가지가 되고 5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5가 되는 경우는 2, 3을 꺼내면 되겠죠. 여기 2하고 3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2, 3을 꺼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똑같겠죠? 2가 지금 2장이 있고 3이 지금 2장이 있으니까 2장 중에서 2 하나를 꺼내고 또 3 2장 중에서 하나를 꺼내는 겁니다. 그럼 4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총 몇 가지인가요? 9가지가 나오죠. 그죠? 자, 그렇다면 자, 주머니 A에서 2장의 합이 소수가 되는 경우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럼 2가 되는 경우 계산이 끝났습니다. 3이 되는 경우 계산이 끝났어요. 5가 되는 경우 계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얘들은 다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되겠죠? 이 안에서 더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앞면이 3개가 나오고 그리고 A 주머니에서 2장의 합이 소수가 돼야 되겠죠. 얘가 되고 그리고 얘가 돼야 됩니다. 연속적으로. 그러니 최종적으로 이 경우의 수와 이 경우의 수는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2개는 곱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9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2번째. 앞면이 2개 이하. 여기 2번째 케이스입니다. 앞면이 2개 이하.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동전을 3개를 던지고 있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8가지입니다. 근데 앞면이 3개가 나오는 경우가 1가지면 2개 이하면은 2개 나오거나 1개 나오거나 0개 나오거나 그러면은 8개 중에 이거 빼고 7가지가 되겠죠. 계산 안 해도 되겠죠? 7가지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B에서 2장의 합이 소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보니까 2장을 꺼내야 되는데 최소 3, 3이면 6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소수가 7 있죠. 그 다음 소수는 11입니다. 11이 될 수 없죠. 2장을 더해서. 이거 하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7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3과 4를 더하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이 경우의 수는 3 2장 중에서 하나를 꺼내고 그리고 4 2장 중에서 하나를 꺼내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다시 죄송합니다. 3 2장 중에서 하나를 꺼내면 되고 4 2장 중에서 하나를 꺼내면 되니까 4가지죠. 이해되시죠? 자,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번째 케이스는 앞면이 2개 이하가 나오고 B에서 2장의 합이 소수가 돼야 됩니다. 얘도 돼야 되고 그리고 얘입니다. 그러면 4가지와 7가지와 4가지 요 2개는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8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9가지가 나오고 28가지가 나오니까 요 2개는 더해야 되겠죠? 왜? 계산이 끝났으니까. 계산이 완료가 된 겁니다. 얘도 계산이 완료가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거 또는 이거 이렇게. 그럼 37가지겠죠. 그래서 확률은 전체 경우가 120가지니까 120분의 37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겠죠. 답은 5번 돼야 되겠네요. 자, 어떨 때 더하고 어떨 때 곱하는지 이해되시나요? 계산을 끝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여기 지금 최종적으로 계산이 된 거죠. 얘도 최종적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주머니 A에는 1부터 3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3장의 카드가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5장의 카드가 들어있다. 두 주머니 AB에서 각각 카드를 임의로 한 장씩 꺼낼 때라고 돼 있네요. 각각 한 장씩 꺼낸다. 그럼 이 순간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죠?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여기서 한 장 꺼내고 여기서 한 장 꺼내는 거죠. 그럼 3가지가 있고 5가지가 있으니까 곱해버리면 됩니다. 15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질문은 꺼낸 2장의 카드에서 적힌 수의 차가 1일 확률입니다. 그럼 차이가 1이다라는 소리는 어떤 말일까요? 자, A와 B의 순서쌍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A 주머니와 B 주머니에서 A 주머니에서 1을 꺼내고 B 주머니에서 2를 꺼내면 차이가 1인 거죠. 1 빼기 2라고 해서 마이너스 1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에서 2를 꺼내고 B에서 1 꺼내는 경우, 그 다음에 A에서 2를 꺼낸다면 B에서 3을 꺼내고, A에서 3을 꺼낸다면 B에서 2를 꺼내고, A에서 3을 꺼낸다면 4를 꺼내고, 그죠? 이렇게 되겠죠. A에서 4를 꺼내시면 안 됩니다. 탄력받아서 뭐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가지. 그래서 확률은 15분의 5가 되고, 그죠? 계산하면 3분의 1이 답이 될 겁니다. 답은 1번이 돼야 되겠죠. 간단한 문제죠. 자, 다음 문제. 이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 나갈 때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경우의 수가 계산이 되게 되면 계산이 되게 되면 어떤 상황을 고정시켜 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은 여러분들 경우의 수 계산을 할 때 편해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무슨 말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숫자 1, 2, 3, 4, 5, 6, 7이 하나씩 적혀있는 7장의 카드가 있는데 7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임의로 나열할 때,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끝났죠. 전체 경우의 수는 7팩토리얼입니다. 7개를 일렬 배열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인데 가 조건을 보니까 4가 적혀 있는 카드의 바로 양옆에는 4보다 큰 수가 적혀 있는 카드가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나 조건에는 5가 적혀 있는 카드의 바로 양옆에는 각각 5보다 작은 수가 적혀 있는 카드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4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양옆에 4보다 큰 숫자가 와야 되겠죠. 근데 4보다 큰 숫자는 5, 6, 7이죠. 그러면 만약에 5, 6이 이렇게 왔다라고 친다면 근데 이게 5가 적혀 있는 카드 바로 옆에는 5보다 작은 수가 와야 되죠. 그러면은 4가 벌써 왔네? 그죠?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는 뭔가 하나 오면 될 거고 여기 뭔가 하나 오면 되겠죠. 그런데 이 경우는 4 옆에 5가 온 케이스죠. 이거 말고는 없나요? 이런 경우 있겠죠. 4가 있으면 양옆에 1, 2가 오고 이렇게, 그 다음에 5가 있으면 양옆에 6, 7이 다시 4가 있으면 양옆에 6, 7이 오고, 그죠? 그 다음에 5가 있으면 양옆에 1, 2가 와서 이 두 개가 4와 5가 붙어 있지 않는 케이스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4와 5가 이웃한 경우입니다. 방금 상황이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4와 5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 않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4와 5가 이웃한 경우를 계산을 할 때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4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5가 올 텐데 5는 어디 올 수 있죠? 4보다 왼쪽에 올 수도 있고 오른쪽에 올 수도 있겠죠. 상관없죠. 여기 와도 5가 여기 와도 5, 4 여기 5 옆에 5보다 작은 숫자가 왔죠.
5가 여기 있다면은 5보다 작은 숫자가 온 겁니다. 또는 4보다 큰 숫자가 온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5는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두 가지입니다. 계산이 됐죠? 그러면은 5를 고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뭐 왼쪽에 고정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4 왼쪽에는 몇 가지가 올 수 있죠? 6이나 7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그러면 또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하고 여기는 6 이렇게 고정시켜 버리는 겁니다. 경우의 수가 계산되면 숫자를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5 오른쪽이 또 하나 남았죠. 그러면은 5보다 작은 숫자 중에 4는 사용했으니까 1, 2, 3 세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럼 5 오른쪽에는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계산되게 되면 그냥 1 이렇게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지금 임의대로 그냥 숫자를 이렇게 고정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남은 숫자가 몇 개인가요? 3개가 남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부터는 요 4개는 한 박스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는 경우의 수가 계산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4개가 1열 배열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4 팩토리얼 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 다음 4와 5가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소리는 자 4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5가 못 오기 때문에 양옆에 그죠? 6, 7이 여기 와야 되겠죠. 그러면 6, 7도 있지만 7, 6도 있을 겁니다. 몇 가지죠?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계산됐기 때문에 6, 7 이런 식으로 숫자를 고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5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5가 있다고 보면은 양옆에 5보다 작은 숫자가 와야 됩니다. 그럼 4는 못 쓰죠.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몇 가지씩 올 수 있죠? 여기 세 가지, 여기 두 가지입니다. 3P이죠. 그죠? 세 가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계산되게 되면 고정을 시키세요. 이렇게 1, 2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고정시켜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요게 한 박스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6개가 사용됐죠. 6개가 사용됐으니까 뭔가 하나 더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 3개가 1열 배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3 팩토리얼 가지입니다. 되겠죠? 요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먼저 계산해 볼까요? 12에다가 4 팩토리얼이면 24죠. 그럼 8에다가 4에다가 4에다가 2니까 얘는 288가지입니다. 그 다음 얘는 12에다가 6이죠. 그러면 72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요 경우의 수는 요 더해야 되겠죠.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러면 360까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7 팩토리얼이었죠. 그럼 7 팩토리얼은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60까지입니다. 그러면 요거랑 60이죠. 그 다음에 5, 4, 3 곱하면 60이죠. 없어집니다. 답은 14분의 1로 나와야 되겠죠. 자, 답은 2번 돼야 됩니다.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편해요. 막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경우의 수 4가 있다고 보면은 5가 여기 아니면 여기 올 수 있겠네. 두 가지네. 그럼 2라고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순간 아무 때나 5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나가는 겁니다. 경우의 수 계산하는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